할머니가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떠났습니다. 세종은 죽기 전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손자의 앞날을 부탁했습니다. 문종은 죽어가면서 고명대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아들처럼 잘 좀 보살펴 달라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김종선은 철퇴에, 사육씨는 거열형에, 그리고 12살 소년 왕만 남았습니다. 조선 세종의 치세. 한글이 만들어지고 해시계와 물시계가 놓이고 궁궐에는 학문을 논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궁궐 동쪽, 동궁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이향. 훗날의 문종입니다. 8살에 세자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에게 기대가 컸어요. 학문을 가르치고 예법을 가르치고 정사를 가르쳤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세종은 어린 세자에게 사신잔치를 맡겼어요. 대신들은 걱정했지만 소녀는 거뜬히 해냈습니다. 사신들이 감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세종은 아들의 재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겼어요. 1445년, 세종은 수조당이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세자가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신하들의 조회를 받는 곳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자리를 연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지어준 연습 궁궐.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아들을 서서히 소진시키고 있었다는 걸 세종은 몰랐습니다. 1446년,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자 문종의 어머니이자 훗날 단종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궁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3년 동안 치르는 상례가 시작되었고 세자는 어머니를 잃어 슬픔 위에 나란 일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세종 자신도 병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죽기 3일 전까지 직접 정무를 봤어요. 밀린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고 다시 병석에 누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종은 아들이 병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예감했어요. 그래서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세손, 그러니까 어린 단종의 앞날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게는 2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대리청정, 어머니 상례, 아버지 상례. 6, 7년을 쉬지 못한 문종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은 일손이 부족해서 둘째 아들 수양에게 토지와 재정 업무를 맡겼어요. 권력의 맛을 보여준 겁니다. 세종은 수양의 야심을 경계하긴 했지만 설마 왕위를 빼앗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달랐어요. 태종은 왕자의 난을 직접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게 왕위를 넘길 때 위협이 될 만한 씨앗을 미리 뽑았어요. 외척을 제거하고 세종의 장인 시몬까지 사사했습니다. 잔인했지만 아들의 왕권은 안전해졌어요. 세종은 아버지만큼 잔인하지 못했습니다. 씨앗을 남겼어요. 그 씨앗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번째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이제 아버지 문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문종, 조선에서 가장 오래 세자였던 사람입니다. 29회, 역대 최장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문종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1441년, 세자 문종은 가뭄을 걱정하며 비가 올 때마다 땅을 파서 빗물에 깊이를 줬어요. 그러다 구리로 만든 원통형 기구를 고안했습니다. 치국이었어요. 학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인의 면모도 있었어요. 1451년에는 신기전을 발사하는 화차를 크게 개량했고
군사진법인 오이진법을 완성해 조선의 군제를 새로 짰습니다. 치국이와 화차. 하나는 하늘을 재는 도구이고 하나는 적을 막는 무기입니다. 문종은 그 둘을 모두 만든 사람이었어요. 고려사 편찬을 마무리했고 지편전 학사들을 적극 등용했으며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9회를 준비한 사람답게 왕이 된 뒤에도 빈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몸이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소원왕후의 3년상, 이어서 아버지 세종의 3년상, 1446년부터 1452년까지 문종은 거의 쉬지 못했어요. 상종에는 음식도 가리고 잠도 줄여야 했습니다. 거기에 대리청정의 무게까지 더해졌어요. 눈병이 왔고, 치질이 생겼고, 허리가 아팠고,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29회를 준비했는데 2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문종의 재위 기간은 2년 2개월이었어요. 조선의 왕 평균 수명은 46살이었는데 문종은 3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월 8일, 어이 전순이가 보고했어요. 종기가 난 곳에서 고름이 흘러나왔고 상태가 평소와 같다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엿새 뒤 문종은 경복궁 천추전에서 숨을 거뒀어요. 5월 5일, 어이 전순이는 말했습니다. 고름이 빠졌으니 콩죽을 올렸더니 임금이 기뻐하셨다고. 5월 8일, 종기가 난 곳이 평일과 같다고 보고했어요. 5월 12일, 병세가 급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5월 14일, 문종이 갑자기 죽었어요. 나흘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했습니다. 전순이라는 어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문종에게 종기의 금기인 꽝고기를 계속 올렸습니다. 실록에서는 이 어이를 돌팔이라고 적었어요. 왕의 주치의가 금기 음식을 올리다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뒤에 벌어졌어요. 왕이 죽으면 주치의는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순이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어요. 그리고 수양대군이 왕이 된 뒤 이 어이는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종 공신 1등이었어요. 전순이는 수양대군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다른 해석도 내놓고 있어요. 어머니 3년상에 이어 아버지 3년상을 연속으로 치른 극심한 스트레스와 기력 소진이 진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과로사였다는 해석이에요. 진실이 어느 쪽이든 문종은 떠났습니다. 문종은 죽어가면서 신하들을 불렀어요.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김종서. 왕이 죽으며 어린 왕을 부탁하는 신하들, 고명 대신이었습니다. 문종이 말했어요. 우리 아이 낳고 이뻐하던 할머니도 가고 할아버지도 가고 나마저 떠나면 아이를 누가 지켜줄까? 아들처럼 잘 좀 보살펴 주시오. 세 번째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12살 단종 곁에 남은 건 문종이 부탁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이었어요. 미혼이었고 어머니 쪽 친척도 힘이 없었습니다. 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 혼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종 밑에서 토지와 재정을 다루며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형 문종 앞에서는 깍듯한 동생이었지만 속으로는 발톱을 감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종에게는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6개의 진을 개척한 무장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문종이 아이를 부탁한 대신 중에서도 김종서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수양대군도 김종서를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였어요.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함께 데려온 종 이머 을운에게 눈짓했어요. 철퇴가 내려왔습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쓰러졌어요. 같은 밤 궁궐에서는 황보인, 조극관, 이양이 때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문종이 아이를 부탁한 대신들이었어요. 수양대군은 궁궐로 들어가 단종 앞에 섰습니다. 12살 소년 앞에서 말했어요. 김종서가 반역을 꾀해 급박하여 아뢰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네 번째 보호막이 무너졌어요. 가장 강한 무장이 철퇴 한 방에 허무하게 쓰러진 밤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도 새손을 부탁했었어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그들이 마지막 보호막이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았습니다. 선의라고 했어요. 15살 소년이 왕의 자리를 내놓은 겁니다. 스스로 내놓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리 없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세종이 새손을 부탁했던 집현전 학사들이에요. 그들은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1456년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났어요. 실패했습니다. 성삼문이 잡혔어요. 박팽년이 잡혔습니다. 하위지, 이계, 유성원, 사육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잡혔어요. 사지를 찢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500에서 800명 넘게 죽었어요. 마지막 보호막이 무너졌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어요. 그리고 영월로 보내졌습니다. 청령포라는 곳이었어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쪽은 절벽이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자연이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났어요. 할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났어요. 아버지가 부탁한 대신들도 떠났고 할아버지가 부탁한 학사들도 떠났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1457년 10월 24일 세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사약이었어요. 실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혀 있지만 실상은 사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16살이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영월의 아전 엄흥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종이 사사된 뒤 아무도 시신에 손대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흥도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어요.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 뒤에도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마지막 예를 갖추었습니다.